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야근수당, 책 내야 할 것이 참 많네. 근데 이게 뭐야? DC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DC한다는 건가? DC 너무 어려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해? 민영사원, can I help you? 땡큐 써. DC 퇴직연금 너무 어렵고 수익률도 낮다니 걱정이에요. No problem. 세마 DC는 너무 쉽고 수익률 걱정도 없다네. 과학기술인 연금이거든. 궁금한가? 궁금하면 500원. 과학기술인 연금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급여 사업 가입자 교육을 맡은 강사 최유진입니다. 관리하기 쉽고 수익률도 안정적인 과학기술인 연금, 그 이유와 비결을 알아볼까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던 퇴직금을 사회에 예치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 시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B와 DC로 구분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는데요. IRP는 퇴직 후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가입자 스스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인 연금은 DB와 DC 중 DC에 해당됩니다. 회사는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제도죠. 공제회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은 일반 퇴직연금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째, 과학기술인 연금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일반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과학기술인 공제회에서 운영하고요. 셋째,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과기정통부입니다. 과학기술인을 위한 특별한 연금 제도인 셈이죠. 우리나라에는 6개의 법적 공제회가 있는데요.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6개 공제회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연금 지급률도 3.8%에 달하는데요. 과학기술인 연금, 과학기술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인 셈입니다. 과장님,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돼요? 환급금이. 진짜요? 비결이 뭐예요? 과학기술인 연금 회원부담금 세액공제를 아직 모르나? 궁금한가? 궁금하면 세마. 과학기술인 연금 적립에 대한 궁금증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법정 사용자 부담금과 운용실적, 회원 부담금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법정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즉 8.3%를 회사가 적립해 주는 거죠. 이 돈을 잘 운용해서 얻은 운용 수익도 적립액에 포함되고요. 이 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회원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입자는 입사하면서 퇴직할 때까지 꾸준하게 부담금을 쌓아가고 여기에서 얻은 운용 수익까지 합쳐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운용 실적이 들쑥날쑥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공제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변동성을 싫어하는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적합한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적립액 중 회원 부담금은 말 그대로 개개인이 나의 노후를 위해 추가로 준비하는 적립금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회원 부담금은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아주 큰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회원 부담금의 세 가지 세제 혜택 궁금하시죠? 첫째, 납입 시점에는 매년 최대 16.5%까지 연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용 시점에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수익과 세금이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 후 연금 수령 시에는 이자 소득세가 아닌 연금 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학기술인 연금 계좌에는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적립액 외에 개인이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0세 미만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700만 원에 대해 9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면서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 알았어. 엄마가 퇴근하고 얼른 갈게. 에휴,
아이 키우기 힘들지. 다 키우려면 한참 남았네. 대학, 결혼, 언제까지 키워야 하지? 아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 위한 연금 키우는 것도 중요해. 헐, 연금도 키워야 한다고요? 그걸 왜 내가? 어떻게? 걱정하지 마. 든든한 세마가 3.8%로 키워주니까. 아직도 안 했나? 얼른 가입해. 세마. 높은 수익률, 안정적인 운용,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가요? 과학기술인 연금 운용 방법을 주목하세요. 과학기술인 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DC 퇴직연금입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게 원리금 보장형, 실적 배당형, MP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입자는 이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리금 보장형과 개별 펀드를 함께 복수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운용 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회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가입자가 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입금한 후에는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원리금 보장 상품은 공제회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 즉 펀드는 각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며 미래에셋 대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공제회 원리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공제회가 직접 운용하는 이 상품은 2020년 11월 기준 금리가 3.8%입니다. 이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도표를 보시면 공제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다른 은행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공제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만기가 되면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해치됩니다. 또 퇴직 등의 사유로 특별 해지할 경우 금리는 만기금리 가입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안전할까? 궁금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제회는 정기적으로 대외 감사를 받고 있고 자산 운용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에 대한 정부 출연 지원 근거법이 마련되어 있죠. 2019년 기준 공제회 지급 준비율이 108.6%에 달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실적 배당형 상품인 펀드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는 없고요.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펀드 등 위험 상품 투자가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공제회에서 제공되는 펀드 상품 리스트입니다. 이들 상품은 미래에셋 대우 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MP 상품은 모델 포트폴리오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국내외 펀드 상품을 포함한 7가지 MP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계좌 개설은 필수입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매수할 경우에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팩스나 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탁관리 사업자인 미래에셋 대우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운용 상품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상담 메뉴에 연금을 클릭한 다음 하단에 운용 상품 변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매매 전용 화면에서 운용 방법 변경 시 증권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증권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운용 방법 관리, 운용 방법 변경 메뉴로 들어간 후 원하는 운용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유 상품 매도하기, 매도 자금으로 상품 매수하기, 부담금 투자 상품 변경하기 등 스텝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오른쪽 상단 시스템 가이드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한도 등록 및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원 부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공제회에 1년 동안 얼마를 입금할지 먼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과학기술인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르고 등록된 공인인증서 암호를 넣으면 로그인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메뉴에서 연금 마이퇴직연금 납입 한도 등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제의 납입 한도 등록 금액란에 미사용 납입 한도 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회에 회원 부담금 납입 한도를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올 것이 왔구나. 아, 집에 가고 싶다. 엥? 회의 주제가 아니잖아. 여러분 피사의 탑을 알고 있나? 네, 피자로 탑을 쌓는다고요? 저요. 저 알아요. 이태리 여행 때 봤어요. 탑, 산, 어느 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4가지 탑을 일컫는 말이지. P는 pension asset, I는 insurance asset, S는 safe asset, A는 궁금한가? 궁금하면 세마 클릭.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학기술인 연금 수령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연금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죠?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은퇴 후 든든한 노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차곡차곡 모았던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은 퇴직 후에도 IRP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공제회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후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100세까지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라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은 유족연금 수령 시에도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이니까 당연히 퇴직 후에 수령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법적인 요건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임차보증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기타 천재지변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중도 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에서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담보 제공의 경우 퇴직연금액의 50%까지만 가능하며 법에 규정된 4가지 요건 외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기 마련인데요. 과학기술인 연금은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인 연금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봤는데요. 일반 퇴직연금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혜택과 장점이 있다는 것 벌써 눈치채셨죠? 과학기술인 연금의 장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 수익률이 너무 낮다, 관리가 어렵다, 상품이 많고 복잡하다 등의 부정적 내용이 많죠. 특히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DC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 경험이 없다면 관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인 연금은 DC 퇴직연금이지만 운용 걱정, 수익률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회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제공하면서 운용, 관리해주고 있고 공제회 원리금 보장형 상품 금리가 2020년 11월 기준 3.8%에 달하기 때문이죠. 공제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 편입 비율을 보면 총 평가 금액 대비 공제의 예금 편입 비율이 92%에 달합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공제회를 믿고 선택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과학기술인 연금의 장점 2번째, 운용 수수료가 낮습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은 새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금 수령 시 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납부 원금과 운용 실적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하지만 과학기술인 연금은 납부 원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연금의 장점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 연금 가입자들은 공제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여행 관련 서비스, 쇼핑, 생활에 이르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높은 수익률, 낮은 수수료, 믿을 수 있는 운용, 다양한 복지 서비스, 과학기술인 연금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더 쉽고 안정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을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인 연금의 특별한 혜택,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을 소개합니다.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은 정부 출연금의 운용 수익을 연금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가입자 임금 총액의 최대 2.5% 한도로 연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니 가입자가 받게 되는 퇴직연금은 더 많아지겠죠?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지원하나요? 지원 대상은 과기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기관에 재직하는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인 공제회 연금에 가입하고 회원 부담금 4.5%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 외에 가입자 스스로 연봉의 4.5%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해당 기관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액은 얼마인가요? 장려금 적립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일정 적립률만큼 적립됩니다. 적립률은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공제회에서 매년 초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말에는 회원 부담금 업무가 폭증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면 회원 납입금을 미리 입금하도록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